집합 A 1, 2, 3, 4, 5, 6, 7에 대하여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. A에서 A로 가는 거고요. 함수 f는 1대1 대응이다. f1은 7이다.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fk는 k보다 작거나 같다. 이런 것들 느낌이 잘 안 오면요,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. 2 대입하면 f2 값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. f3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. 이런 내용입니다. 그림을 그려보면요, 여기에 1, 2, 3, 4, 5, 6, 7. 또 이쪽으로 대응을 시킵니다. 결정된 게 있죠. F1은 무조건 7로 가야 돼요. 얘는 결정이 된 겁니다. 이렇게.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요. F2 값이요, 2보다 작거나 같아요. 즉, 이 값이 갈 수 있는 곳이요,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 또는 2로 가야 되겠죠. 1 또는 2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. 그럼 두 가지가 되겠죠. 두 가지. 그리고 3 보면은 3은 3보다 작거나 같다. 3보다 작거나 같으면 1, 2, 3 중에 가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2가 어디론가 갔어요. 그러면은 3은 2가 간 곳으로 못 가기 때문에 나머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야 되겠죠. 그쵸? 나머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될 거예요. 얘도 두 가지 이렇게 돼요. 자,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이 이렇게 나왔는데, 이게 곱하기로 표현될 수 있을지 요거를 생각해야 돼요. 이 곱. 경우의 수는요, 이 곱에 대한 감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이게 거의 뭐 한 7, 80% 이상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. 이 곱. 우리 곱을 잘 이해를 하면은 경우의 수는 좀 쉽게 갈 수 있는데, 곱의 정의가 뭐냐면요,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세 묶음이 있어요. 이렇게. 그럼 이게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두 개씩 세 묶음, 또는 세 묶음 있는데 각각에 두 개씩 있다. 자, 이게 곱하기 정의예요. 자, 그리고 길 찾아가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있고, 여기서 이렇게 길이 세 가지가 있을 때요. 자, 여기서 가는 길은 두 가지,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 세 가지. 그럼 전체가 여섯 가지 곱하기가 된단 말이에요. 이 외에 이게 곱하기가 되는지를요, 이 느낌을 가져야 돼요. 자,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길,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갈 수 있는 곳이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. 즉,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도 되고,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되고,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되고. 또 아래쪽으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와도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, 이렇게 갈 수도 있고, 이렇게 갈 수도 있고. 이게 크게 큰 덩어리가 두 개 있는 거죠.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큰 덩어리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고, 그 안에서 세 개씩 각각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. 이게 똑같이 세 개 나오니까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. 만약 여기는 세 개인데 여기는 두 개밖에 안 됐어요.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됐어요. 그럼 이거는 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. 자, 이런 곱에 어울리는 게 이제 수학에서는 이걸 독립이라고 해요. 용어가. 예를 들어서 독립, 서로 상관없는 거. 그리고 이런 말들이 어울리면요, 그리고, 동시, 연속, 이런 것들하고요. 이건 자, 언어죠. 국어예요. 그죠? 국어하고 이 곱하기하고 100%딱 일치하진 않지만요. 그래도 이 그럼 독립이 되면은 이거는 거의 100% 되는 거고요. 나머지 이런 것들은요, 100%라고 뭐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. 이게 언어기 때문에 국어적인 예외가 조금씩 뭐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말들이 어울리면 거의 뭐 한 99% 정도는 다 곱하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곱에 대한 감각 기르는 게 중요해요. 곱하기랑 또 역수인 게 나누기잖아요.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, OC2가 있어요. 5 곱하기 4 나누기 2 하잖아요. 또 요거 나누기의 감각도 중요한 거예요. 곱하기와 나누기 이거밖에 없어요. 경우 있으면. 나머지는 덧셈이에요. 원래 경우 있으면 다 더하기입니다. 다 더하기인데 일일이 다 더하자니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곱하기랑 나누기를 이용해서 좀 간단히 하는 거예요. 경우 있수를 잘한다는 거는 곱하기와 나누기를 잘하는 겁니다. 나눗셈에서 2로 나눈다는 건요, 이 경우가 똑같은 게 다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2로 나누는 거예요. A, B, C, D, E가 있는데, 이게 두 개씩 선택을 해요. A, B도 있고, 뭐, B, C도 있고 쭉 선택을 했죠. 근데 B, A도 선택을 했어요. 이렇게. 곱하기라는 건 일단 순서가 있는 거예요. 맨 처음에. 얘랑 다른 거로 취급을 했는데, 알고 보니까 똑같은 거다 이거죠. 똑같은 게 몇 개씩 나온다? 두 개씩 나오더라 이거죠. A, B, B, A, B, C, C, A. 똑같은 게 다 이렇게 두 개씩 나오니까 그래서 2로 나눈 겁니다, 이게.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뭐 곱하기 나누기 얘기하고 있는데요.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, 경우의 수가 이 상위권 학생들한테 더 어려워요. 상위권으로 갈수록 힘든 부분이 거예요. 그러니까 단기간에 정복하기가 힘들어요. 왜냐면 이게 논리가 들어가요. 처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, 어떤 기준을 잘 잡아요. 기준에 의해서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나눕니다. 이렇게 큼직하게.
그쵸? 어떤 기준에 의해서. 이게 논리력인 거예요. 처음에 접근해.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할지가 어려운 거예요. 이게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뭐다? 지금처럼 곱하기나 나누기 감각이 좋아야 됩니다. 요게 경우의 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. 경우의 수의 핵심.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. 볼게요. 아까 이게 두 가지 나왔는데, 이게 두 가지 나왔다고 해서 이게 곱하기인지 덧셈인지 아니면 곱하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. 답 보면 그냥 다 곱하기로 쭈루루루 표현하고 뭐 나누기 해가지고 해설 보면 그게 써있지만은 그거를 학생 본인이 진짜 이게 곱하기고 나누기고가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.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. 지금 제가 여기 두 가지 있죠? 얘도 3이 갈 수 있는 거 두 가지. 그럼 마찬가지로 4도요. 보세요. 4면은 이제 F4는 4 이하가 되겠죠. 4 이하면은 여기 1, 2, 3, 4 중에 가면 되는데 2, 3에서 벌써 두 군데를 갔을 거 아니에요. 그럼 4는 마찬가지로 나머지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가면 되죠. 이렇게. 자, 그런데 만약에요. 이 위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4가 가는 게 달라진다면요. 만약에 얘가 지금은 어떻게 가든지 간에 다 두 가지가 나왔는데 혹시나 2, 3이 어떤 식으로 대응되면서 4가 어떨 때는 한 군데로 가고 어떨 때는 두 군데로 간다. 그러면 이 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각각이 다 똑같이 나와야지만 이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계속해서 똑같이 두 개씩 나오고 있죠. 5도 봐. 5. 자, 5도 5 이하로 가야 되는데 앞쪽에서 3개로 갔기 때문에 여전히 남은 건 몇 개다? 2개가 여전히 남아요. 그쵸? 그 두 개 중에 아무 데로 가면 되니까 여전히 곱하기 2 이렇게. 6이 갈 수 있는 것도 2. 자, 7은 이제 보세요. 7 이하로 가는데 7은 벌써 이렇게 맞았죠? 그럼 나머지 몇 개? 한 개밖에 안 나와요. 1, 2, 3, 4, 5, 6 중에 나머지가 5개 갔기 때문에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? 이제 나머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이렇게. 그래서 이걸 곱하기로 쭉 표현해서 2의 5제곱 이렇게 돼서 답은 32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요, 이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감각 항상 생각하면서 본인이 그런 감각을 키워가야 돼요. 해답 보고 그냥 곱하기니까 곱하기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면 절대 경우의 수 자신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. 이상입니다.